그래서 어느 식당에 딱 들어가니까 이렇게 딱 4인만 앉아있는 정도 이렇게 딱 칸칸이 막혀 있더라고. 그리고 들어가 보니까 남자 2명이 딱 미리 와 있어요. 아, 그 신랑 될 사람이 네, 있구만. 네. 둘이 앉아있고, 그리고 그 여자하고 나하고 이제 둘이 이렇게 앉았어요. 이렇게 앉았는데, 그 다음에 그 전사건 여기 딱 앉고, 그 남자들 보고 빨리 선택하래. 그래서 그 중에 둘 중에서 조금 젊게 보인다는 남자가 나도 선택을 하더라고. 아니, 그때 그 기분이 어떻던가요? 기분이요? 저는요, 머리에서는 어떻게 하면 빠져나가지? 계속 그 생각만 해서. 아무 예, 생각 그러니까 오지도 않고. 그 사람 막 얼굴도 하나도 생각 안 나. 분명히 조금 젊어 보였다는 것만 생각나.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분이 이쪽에 선택을 했어요. 그러더니 선택이 끝난 다음에 어디 뒤로 가가지고 돈을 받아가지고 와서 식사도 안 시키고 바로 일어나래. 그다음 나갔어요. 나가니까 택시가 또 있어요. 어제 나 데리러 왔던 택시인데 번호 보니까. 예. 조직이구만. 조직이더라고. 그래서 망이구만, 한 개 망.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사람들끼리 막 자기네끼리 말 주고받을 때도 어떤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키가 얼마고, 생김새는 어떤 형태, 뭐 둥글업적하다, 약간 뚱뚱한 편이다, 이걸 다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죠. 아니, 그러면 그 돈을 그놈들이 받아가지고 단장님한테는 한 푼도 안 줘요? 한 푼도 안 주죠. 나한테 돈 주면 내가 그 돈 가지고 도망치다가 무슨 그 돈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 우리한테는 한 푼도 안 주고 그 돈을 그대로 받고 끝나면 그냥 택시 태워서 이제 이동하게 하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택시 앞에 2명 앉고 뒤에 2명 앉잖아요. 택시기사 앉고 한 사람 여기 이제 남자분 앉고 또 그렇죠. 남자분은 무슨 남자분이 남자놈의 새끼들 그렇죠. 개새끼들 뒤에 이렇게 3명 앉았어. 이 한국 가서 20년 살다 나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네. 그냥 그 왼수 같은 놈들한테도 아이 그분 이게 큰일 났어. 그러니까 이거. 여기서는 너무 이제 바로 네. 말을 쓰게 하니까 자동으로 욕도 함부로 이제 할 수도 없는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 원수 같은 사람한테도 구분을 김정은이한테도 뭐 국방위원장 네.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면서 제가 운전기사한테 이야기를 했죠. 저 기사님 어제 어느 마을에 오셨댔지요. 저 이 번호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말 안 하더라고. 그러면 산불로 해서 가고 왔는데 내가 이제 그때 당시는 우리는 북한에서 뭐 승용차 이런 거를 못 타보니까 그렇죠. 막 타고 가는 거야. 가긴 가는데 멀미가 엄청 심한 거예요. 그렇죠. 예, 멀미가 심해가지고 자꾸 토하려고 그러고. 근데 나는 이제 어두운 길을 가니까 이 과정에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겠다 해서 막 토하는 것처럼 그러면 막 문 열어주고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토하게 하는데 내가 그거를 가정을 한 3번을 걸쳤는데 내가 못 도망치고 그 대신 이제 옆에 있는 여자가 고사해서 도망친 거야. 오. 예. 그러면 더 완전히 더 심할 거 아니에요? 더 심하죠. 그러니까 이 남자 둘이서 이제 나를 지키는데 나는 이제 빼도 박지 못하고 도망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내가 도망칠 수가 없구나. 그리고 그 여자는 뭐 중국말 알지, 중국조선족이지 아무 데가 그렇지. 그리고 내가 자꾸 밖으로 나가서 토하려고 그러니까 남자 2명이 나가서 뭐 뒤에 두드러지고 하니까 요 기에 도망쳤어. 그래가지고 간다는 게 이제 훈춘에 가서 딱 도착한 거예요. 훈춘역전 앞에 막 이렇게 단층집들이 있는데 꼬물꼬물 들어가더니 그러면 집에 들어갔어요. 거기도 분명히 이 사람들하고 공조를 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그러니까 숙박을 허락하는 집이 같아. 그래서 그 아줌마가 있고 한 가족이 살더라고. 집이 조금 큰데. 그래서 나는 정말 이렇게 앉아서 샜어요. 앉아서 잠 못 자고 누구라고 자리 옆에 아줌마 옆에 해줬는데도 잠이 안 와. 앉아서 어떻게 해야 여기서 빠져나가지. 계속 그 생각을 했지. 그러다가 새벽에 아줌마가 밥을 하러 일어나더라고. 그래서 저기 아주머니 저한테 편지 좀 주세요. 그랬어. 편지. 왜? 그러더라고. 제가 지금 좋은 데에 시집을 가고 있는데 엄마 아버지는 내가 지금 북송된 줄 알고 얼마나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정말 마음 고생이 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써야 되겠다. 안전하게 내가 좋은 데 시집 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렇게만 쓸 거니까 좀 주세요. 그랬더니 편지지를 주더라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다음에 사건 일어난 그 가정들을 쫙 썼어요. 몇 시쯤에 몇 명이 차 번호 뭐 그런 택시 번호 그리고 어떻게 그 중에 이름 몇 명이 누구 이름을 이거 다 딱 해석이라면 딱 접어가지고 편지 딱 붙이고서 그러면은 밥을 일단은 내가 뭐 도망을 치려도 힘을 얻어야 되니까 밥을 먹고 다음날 아침에 훈춘역에서 10시에 출발한대.
딱 hun신역 앞에 또 우체국이 있더라고. 그래서 우체국에 들어가가지고 좀 바보인 척 했어요. 우리가 중국어는 잘 못 쓰잖아요. 또 틀릴 수도 있고, 안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학교 때 공부 못해서 글을 모르니까. 주소는 알고 했는데 좀 적어주세요. 거기 우체국 일하는 사람한테 그랬더니 부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부르니까 다 적어요. 그래서 딱 붙이고 그다음에 나왔어. 그러면 그 사람들 따라서 10시에 딱 출발하는 기차에 타가지고 그거 타면 또 목단강까지 간대요. 네. 그래서 목단강에서 또 차를 교체해서 타가지고 갈아타가지고 할빈역까지 가서 할빈역에서 또 기차를 갈아타고 한 2시간 정도 들어가면 러시아 쪽으로 계속 올라가네. 그런가 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또 갈아타고 2시간 가면 그 다음에 목적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 과정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도망칠 길이 없다. 거기 마지막까지 끌려가면 거기서는 도망치기 힘들거든. 왜냐면 서문에 어떤 서문들 드러나면 자기네 그 집에 딱 데리고 나면 막 어떤 사람들은 도망칠까봐 신발도 안 내놓고 다 감춘대요, 옷을. 도망칠 수 없게. 예, 그런 것도 얼핏으로 가지고 내가 이 기회에 가는 도중에 도망치지 않으면 내가 도망칠 길이 없다. 생각하고 일단은 목단강까지 갔어요. 목단강에서 기다리다가 또 할빈역 가는 기차를 또 탔어요. 그거 타고 가다 보니까 한 새벽 3시경에 할빈에 도착해. 할빈역에. 그럼 거기에서 내려가지고 또 기다리다가 새벽 아침 뭐 6시인가 7시? 이때 차를 타고 2시간 가면 된대요. 일단 할빈역까지 갔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기차역에서 내가 도망칠까봐 워낙 눈빛 돌아가는 게 만만치 않으니까 계속 잠 못 자고 나를 지키는 거야. 엄청 졸리갔네. 예, 그렇죠. 그럼 나는 오히려 그때 잤어요. 기차간에서 자고. 그런데 내가 딱 할빈역에 내렸는데요. 할빈역에 개 타고 나가면서부터 내가 쫙 살폈어요. 아, 내가 도망치려면 어떤 구조를 알아야 되니까. 그러면 대합실로 들어갔어요. 대합실로 들어가니까 사람이 막 새까매요. 1층에. 2층에 올라갔는데 2층에 올라가면서 또 오른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러니까 2층에는 좀 조용하더라고. 그래서 긴 의자를 하나 딱 선택해서 앉았어요. 분들 따라서. 그러면 조금 앉아있다가 내가 일어났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부터. 잠이 쏟아지니까. 내가 일어나니까 인기척을 딱 느끼고 벌떡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저 화장실 갔다 올래요. 그러니까 처음에 따라오더라고. 놔뒀어요, 처음에는. 그냥 또 왔어. 조금 있다가 또 일어났어. 또 벌떡 일어나더라고. 그럼 내가 화를 냈어요. 여보세요. 나는 중국말도 모르고 중국글도 모르고 여기 지역도 모른다. 나 돈도 없어. 어딘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이제 날 책임져야 돼. 당신들이 날 책임져야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요. 저는 이게 오면서 물갈이해서 그런지 자꾸 배가 아프고 그러니까 내가 자주 화장실에 드나들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세요. 그러니까 말 들어보니까 맞아. 내 수중에 돈도 없고 뭐도 없어. 그리고 그다음에 나와서 계단을 내려다바라면 화장실 안 가고 바로 이제 출입문을 밖으로 나와서 제일 어두운 곳으로 가깝고도 어두운 곳을 향해서 막 뗐어요. 왜냐면 그 할빈역 앞에 광장이 넓어요. 그 불이 환하게 켜져 있어요. 제일 어두운 곳을 향해서 막 떼가지고 그다음에 거기 또 도로도 여기로 돌아가 있고 그냥 떼가지고 뒤 돌아보니까 먼저서 차가 하나가 와요. 무작정 세웠어. 보니까 택시야. 예, 중국 사람이니까 내 말도 못 알아들어. 내가 겨우 중국말 대충 해도 싸마 하면서 막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고 일단 탔어요. 타고 도와달라고 빵 나 저기 위태롭다고 하면서 그때 조금 중국말을 가장 기본적인 건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두주라는 거는 기독교야. 우리 아버지가 평상시에 우리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누구든지 어느 순간에 어떤 일을 당하든지 간에 교회를 찾아가라. 우리 북한에서 오신 분들이 기독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는다더라. 이런 거를 평상시에 우리한테 교육을 시켜가지고 오치치두죠. 이 말을 아버지가 원래 이제 중국에서 조금 이전에 어렸을 때 사셨으니까 중국말을 조금 알아요. 그래서 우리한테 막 중국글도 우리 같이 교과서 보면서 막 우리 공부를 하고 그랬었거든. 그래 오치치두죠. 그랬더니 막 일단은 뭐라고 가는데 그때 참 그 운전수 분을 제가 아직까지도 고맙게 생각해요. 그분 때문에 내가 거기서 이제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는데 어디 가서 딱 큰 건물 앞에서 섰는데 그분이 혹시 이 영상 보시면 전화 올 수 있어요. 전화 올 수 있을까요? 기억이나 하겠죠. 기억이나 할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 건물이 교회인데 새벽 5시 경에 이제 철문이 열릴 거라 새벽 기도하러 오는 사람. 예배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기다리다가
도움을 받으라. 그러니까 나는 내가 말은 번지지 못하지만 말하는 거 어느 정도 알아들어. 아, 그래서 쎄. 아, 근데 또 이부치 오메 채나 나 돈이 없다. 택시비도 없다. 근데 그 사람 새벽 시간에 얼마나 재수 없겠어. 이 돈도 없는 여자를 태워가지고. 마시거리가 안 좋네. 그러니까 또 이부치 오메 채나 좀 못 봤나? 아, 쎄. 사쳐. 내려라. 그러는 거야. 됐다 시끄럽다. 그래서 이제 그 내려가지고, 근데는 또 이 넓은 도로라서 막 쉽게 사람 세는 게 보여요. 그럼 이 사람들이 중간에 일어나가지고 저기 뭐 없으니까 또 택시 타고 또 찾아다닐 수도 있잖아. 그래서 거기에 철문 있잖아. 이렇게 계단 철문이 되는 게 있어요. 거기 넘어가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아파트 딱 뒤에 딱 숨어서 한 거의 30-40분을 기다렸어. 그러다가 무슨 철문이 잘 커다. 옆에 철문이 잘 커다 열리는 소리가 나요. 보니까 한 5시경 됐겠다 싶어서 다시 옆으로 나와서 그 철문을 이렇게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저기 교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웬 젊은 남자가 경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내가 택시기사한테 이야기했던 것처럼 막 이야기하니까 똥이시야 좀 있으면 조선족 저 집사가 오니까 그때 도움 받아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니까 이제 새벽기도 하러 오시는 분이 있더라고. 그 그분이 이제 그분한테서 자초지종을 듣더니 아, 좀 기다리래 나보고 자기 새벽기도 하고 온다고. 한 30-40분 기다렸을까? 네, 오셔가지고 이제 다시 나한테 물어보고, 아, 그런가 하고 얼마나 고생 많냐고. 그래서 자기 따라오래. 자기 집에 가서 조금 쉬라고. 그래서 따라가니까. 역시 이제, 하나님이. 네. 그래서 그때 제가 이제 하나님,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또 얼마나 재밌는 일이 있는가 보세요. 그분이 혹시 전화번호 저기 도문 쪽에 우리가 살던데 전화번호 연락할 게 있는가 물어봐. 그래서 우리는 항상 친척집에 전화번호 하나 하고 우리가 파출소에 먼 친척이 하나 계셨어요. 그 전화번호 2개를 항상 기억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다 딱 파출소에다 전화를 했지. 그랬더니 그 바로 거기 먼 친척이 있는 분이 전화를 딱 받는 거예요. 빌라고. 예. 그래서 혹시 오긴이 아는가 보니까 우리 저기 오긴이가 혹시 어디 있어요? 지금 아버지가 그때 난리 났겠지, 난리 거기서는. 났어요. 근데 내가 보낸 편지가 이틀 만인가 도착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그 편지를 가지고 지금 파출소에 가 있을 때예요. 그 택시 번호랑 가지고 추정하느라고. 예. 근데 이제 거기 파출소에서도 어떤 일이 있어요. 파출소 소장도 자기 남동생이 북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도 납치돼 간 상태에서 아무런 소식도 알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번번이 그 지역에서 이런 사건들이 자꾸 일어나니까 이놈들을 어떻게 하면 잡을 것인가. 근데 증거가 없으니까 잡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 파출소가 계시나 마시나 파출소구나 그거. 네.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가져간 편지를 딱 보더니 놀라더라는 거예요. 파출소 소장이. 아버지, 어머나 이렇게 똑똑한 따님을 두셨냐고 그러면서 이거 보니까 다 전과자라는 거예요. 내가 다 적은. 네. 그렇게 해서. 전부 그걸로 밥벌이 하는 놈들이라구나. 네. 그래가지고 전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택시 기사부터 이제 추적을 해가지고 잡긴 잡았대요. 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이제 제 전화를 받았고, 그러면 이제 그분한테, 집사님한테 저기 부탁을 하더라고요. 한 3일 동안 편안히 좀 쉬우다가 무사히 좀 오게끔 도와달라고. 그렇게 해서, 네. 그리고 제 아들은 이놈들이, 그러니까 이것들이 이 할빈역에서 나를 이제 놓쳐버리고 자기네 동거래 하는 데다가 전화를 했죠. 둘 다 놓쳐버렸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돈 내놔라 막 이러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 데리고 다니면서 엄마는 인질 아들이 있으니까 아들을 데리고 엄마 찾아가지고 다시 잡아서 보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은 이것들이 엄마 찾아가자 하면서 이제 먹을 것도 사주고 이러면 그때까지 인질을 데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